1인호고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0월 셋째 주 KBL 룸 임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그다음에 캐롯, 그다음에 삼성, LG, DB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지금 개막전에서 많은 이변이 일어났었고 또 뭐 이슈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5팀이기 때문에 한번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러브피파님이 1위농구 픽 1티어 전패 이거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거 굉장한 화제예요 지금. Not 네, yet, not not yet. 네. 아직 아니다. 조금만 더. 네. 네, 조금만 더. 예. 선생님 한 1라운드 정도는 보고 조금 더 이제 욕하셔도 늦지 않다. 1라운드 1에서 1라운드 반. 네. 한 10게임만 보자 일단. 네, 네,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급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도 속으로 지금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쎄한데 네, 뭐 이런 느낌은 있어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쩔린다라고 하죠. 네. 저희 지금 굉장히 쩔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쭈구리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쭈구리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치킨님이 두 분 LG 열심히 칭찬했지만 평점은 현실적이네. 6강 한 번만 가봅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LG가 개막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거든요. 네, 내용이 사실 썩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았고. LG 얘기 저희가 또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단단님이 이동환 씨님은 안양을 유독 안 좋아하는데 계속 상위권에 챔프전도 2연속 진출했는데 그때도 하위권 예상, 지금도 변함이 없네요. 좋게 말하면 대쪽 같다. 네. 나쁘게 말하면 네. KGC에 선입견이 있다. 네. 100% 동의합니다. 네. 아마 안양 팬분들은 이게 지금 유튜브에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쪽이 아니라 쪽 같다고. 이동환 기자. 네. 이거 뭐 삐 처리해 주세요. 네, 이거 아마 노란 딱지 붙을 겁니다. 양님께서 네. 이동환 기자님 KGC 2연승 소감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거 되게 약한 것만 가져온 거예요. 네. 훨씬 센 것도 센 거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동환 기자 멘탈이 유리이기 때문에 약하게 좀 다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죄송하다. 2연승 제가 1승이 모르는데 2연승이면은 이거 내가 조금 과소평가를 하긴 했다. 하지만 2경기잖아요. 네. 인성우 선수 앞으로 7연패 당할 이거 너무 저준가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 무덤을 파는구나. 네. 네, 그러라는 게 아니라 네네. 아직 모른다. 네. 네, 하지만 이상훈 사는 제가 뭐 일부에서도 굉장히 뭐 이제 극찬을 했지만은 선수들에서 극찬했지만 이 팀 나 왜 그랬을까? 왜 자꾸 이럴까? 저도 좀 신기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 대단한 선수들이 있는데 나 왜 자꾸 이상훈 선수 자꾸 약하게 보일까요? 뭔가 불안해 보이고.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상공사 팬들인데 뭐 김세희 감독님도 그런 표현이지만 인상공사 팬들 제가 거지 같지 않을까. 이동환 기자 거지 같네. 네. 손뼉만 쳐도 잘하는 팀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가 또 인상공사 뭐 계속 다룰 테니까요. 네. 제가 틀리면은 그때마다 석고대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K가 인상공사한테 인상공사 또 나오네요. 네. 자 88대 75로 13점짜 패배를 했는데 음. 살짝 뭐랄까 좀 무기력한 패배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뭐 팀 컬러도 그렇고 전력 자체가 한계가 보인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은 패배였어요. 맞아요. 개막전이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고 말씀대로 이거는 뭐 그냥 그날에 뭔가 안 좋았다, 안 따라줬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이대로는 진짜 확실히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는 최준영 선수가 빠졌어요. 맞아요. 네, 최준영 선수가 발부상으로 이제 한 6주 정도 지금 부상인데 네. 야, 이 팀 진짜 SK는 정말 한 해 잘하고 한 해 떨어지고 이게 과학인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그 명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쭉 잘 가야지.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해 잘했다가 한 해 못했다가 한 해 잘했다가 못했. 이게 무슨 명문이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네. 그리고 이걸 사실은 또 이번에는 진짜 당황스러운 게 SK가 이걸 몰랐던 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간의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준비까지 철저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거는 진짜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안영준 공백 메우는 이슈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준용 공백까지 벌어지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메울 수가 없죠. 여기에 못 메우죠. 네. 이건 누가 와도 못 메워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절제 감독님이 아니라 어떤 감독님이어도 이거는 못 굉장히 메워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일단 네. 그래서 객관적 전력이 떨어져 보이는 거고. 그렇죠. 네. 김선영이나 자밀원이 어떤 그
장점의 극대화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음. 단기간에 메우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음. 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SK가 지난 시즌 보여줬던 어떤 그 끈끈한 공격, 수비 요런 부분들이 좀 2%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수를 좀 나눠서 보면은 일단은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밀원이나 김선영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준영이 없음. 근데 이게 좀 전시현 감독도 의도적으로 좀 원이고 식으로 좀 이제 경기 초반부터 좀 운영을 했는데 이게 상대들 다 알고 준비를 해오니까 이게 효율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원이 지난 시즌 한차 잘 됐던 모습 보면 아니 플로터가 저기 다 들어가? 3점이 저기 다 들어가 한 번씩 저렇게 던지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SK가 구조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원희의 공격 효율의 상승이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원희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 플러터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좀 이제 효율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체력적인 이슈들이 발생하니까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그런 생각도 일단 들었거든요. 예. 또 김선영 같은 경우는 지금 SK가 지금 볼 핸들러가 없어요, 사실. 네. 예. 그러니까 오재현이 가드이긴 하지만 굉장히 투박해서 2대 게임 핸들러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선영이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또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그러니까 원 핸들러다 보니까 뭐 유동 기자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뭐 위브 액션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상대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맞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오펜스 자체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여기에 SK 강점은 수비 이후에 사이즈 좀 포들이 달려나가는 트랜지션 게임인데 이것도 사라지고 이러니까 70점대 득점으로 그냥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시즌도 이제 이렇게 보면 전인철 감독이 좀 저는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선수들의 단점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강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뭐 안영준, 최준영, 김선영, 원희가 있지만 이 선수들도 기본적인 어떤 약점들이 있는 선수들인데 이거를 정말 잘 팀으로서 잘 묶었다. 그래서 강점만 보이게 그럼 이렇게 잘 포장했다. 데코레이션을 잘했다. 이런 느낌 들었고 결국 그 기세를 몰아서 우승까지 차지를 갖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한둘이 빠지니까 약점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선영 선수는 수비는 좀 약해요. 그 자밀원희 같은 경우에도 골밑을 완전히 지배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개막전 KGC에서 스펠맨이 정상적이면 자밀원희가 작년에 많이 잡혔단 말이죠. 이제 이런 그렇죠. 매첩 상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SK가 KGC한테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많이 약했죠. 작년에 정규리그에서. 그렇죠. 맞아요. 예. 이제 이런 이제 그 매첩 상성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가 빠지니까 김선영 원희의 어떤 약점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안영준의 공백을 메우는데 좀 실패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재현, 허일영이에요. 이 두 선수가 어느 정도 메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재현이 컵대회도 그렇고 개막전도 그렇고 메인 볼 핸들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볼 핸들러였던 비중을 높였을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회다 그래서 팍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 이제 강력한 압박 수비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속공 그리고 오프더블 무브에서 어떤 그 잘라먹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까지 좀 둔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선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써야 될까? 물론 뭐 김선영 선수 이제 메인볼 핸들러 어떤 비중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오지환 선수를 쓰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썼을 때는 오히려 더 이제 나락으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수비에서 지난 시즌 이제 SK가 이제 각자의 어떤 수비의 약점은 있지만 팀 수비는 굉장히 훌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약속대로 갔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지탱해주는 안영준 그리고 여기 최준영이 없어버리니까 2대2 수비의 문제점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이제 SK가 갈 때 이거를 어떻게 메울까라고 봤을 때 지금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김선영은 수비에 그런 약점이 있고 최부경은 좀 떨어져요 활동력이. 그렇죠. 예, 그렇다고 최부경을 쓰지 않고 다른 선수 썼을 때는 쓸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 맞아요. 예. 공면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SK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희가 일부 하면서도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SK는 이 최준용 없는 이 6주
이게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분명 저희자 감독님 지금 머리 싸매고 아마 고민을 엄청 하시고 계실 거예요. 코칭 스태프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솔직히 좀 약간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예, 정말로. 예. SK의 지금 개막전 패배가 음, 위기일까 아닐까라고 봤을 때 좀 더 저는 위기에 좀 더 가깝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래서 네. SK 지금 살짝 이제 적신호가 켜졌는데 음. 요것도 작년에 또 이제 최종으로 살아남았던 그 짬바 그런 그쵸. 거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승 1패, 1승 2패 전략으로 가서 최종이 음. 들어오고 여기에 뭐 이제 상무에서 돌아온 선수가 음. 들어오면 SK 이런 이제 공백들이 좀 메워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야 원래 SK가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야 우승 후보 그거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DB도 문제네요. 네, DB도 개막전에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팀입니다. 자, 캐롤이 80대 87로 패했는데 뭐 이제 후반에 잘 따라갔습니다만 이 전반전에 20점 이상 벌어지고 캐롯에 뒤지다가 쫓아가다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경민이 이제 무릎 부상으로 개막전 결정했고 빨라도 이제 다음 주 주말이나 이제 뭐 이제 이번 주 주말이죠. 저희 방송 시점에서는 그리고 늦으면 10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유대현 기자께서 좀 말씀하신 그런 불안함들이 좀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개막전이 네. 아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주 네. 제가 이제 끈끈함이 없다 이 팀이 그리고 되게 공격적인데 수비에서의 어떤 그 끈끈함이 없어서 이거를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있는데 어떻게 채워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점이 확 드러났어요. 그게 이제 두경민의 이탈 이 부분도 문제지만 과연 지금 이렇게 뒤숭숭한 상태에서 두경민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공격으로 그런 수비의 약점을 갖다 메운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DB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팀의 전력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두 가지가 골밑 수비거든요. 골밑이고 수비고 그리고 그 수비의 어떤 그 핵심도 골밑 수비가 탄탄한가 그러면 이제 외곽은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외곽 수비가 탄탄해서 골밑을 도와준다 이 부분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골밑에서의 어떤 수비 있는데 여기에 에르난데스가 강력한 아킬레스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불어 김종규까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네. 예. 일단 에르난데스는 저희가 사실 컵대 이제 시작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바로 다음 방송에 저희가 얘기를 했으면 이 선수의 네. 어떤 수비적인 부분 좀 그리고 좀 수비에서 에너지를 안 쏟고 굉장히 지켜보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다음 경기에서 좀 나아지는 듯하더니 이 경기에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뭐 드리블 돌파 허용하면 헬프 수비를 아예 안 가고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DB의 이 페인트 존이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리바운드 가담도 게으르다 보니까 강상재나 김종규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허무하게 세컨 찬스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골밑 수비 이게 사실 DB가 단단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좀 불안함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골밑 수비 이렇게 보면 뭔가 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2대2에서 그냥 뻥뻥 뚫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자충우돌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조합이 안 되다 보니까 약속된 플레이가 안 나오고 굉장히 막 동네농구 같은 느낌. 그리고 공격에서도 이 선수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리블로 그냥 치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절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뭐 강점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쓸 힘을 예를 들어서 수비에 좀 더 쏟으면 물론 이 선수의 어떤 성향이 있지만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프로에서.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드리블 돌파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DB가 그럼 볼 핸들러가 없냐? 이선 알바노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현호가 있잖아요. 그럼 주고 들어가야지. 이게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캐롯과의 어떤 그 1쿼터, 2쿼터 경기 봤을 때 저는 보면서 DB 팬들이 이렇게 이거 봤을 때는 정말 야, 속 뒤집어지겠구나. 저 환장하겠구나. 저도 화가 나는데 그냥 동네농구 같았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네. 이게 제가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네. 저희가 또 유동 기자 저와 이제 뭐 이렇게 선배 기자분들 해서 판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제 각 팀으로 판타지 이제 로스터를 한다고 하면은 네. 아마 판타지 1등은 DB일 거예요.
개인 능력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이 멤버로 그냥 그대로 농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끈끈함 그리고 어떤 조직력적인 부분, 페인트존 수비 어떤 기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런 그런 것들이 아예 약간 좀 지금 상실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팀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봤을 때 분명히 화력으로 누르는 경기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럼 강대 강의 어떤 대결에서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캐롯처럼 어떤 기습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은 팀을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맞는 듭니다. 말씀이에요. 예. 예, 저도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간다고 해도 뭐 수비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다 얘기를 하겠죠. 이상범 감독 이제 수비에 대해서는 의지를 얘기를 하고 공격에 대해서는 좀 풀이를 놔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드와네 레난데스가 계속적으로 보면 이제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좀 그래요. 수비는 기본적으로 좀 맹놓고 있고 공격에서 뭔가 자기가 그냥 자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 작년에 가스공사 누구죠? 니콜슨. 네, 니콜슨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러니까 이날도 레나드 나왔을 때 수비가 안정이 되면서 겨우 쫓아갔어요. 이게 뭐 네. 캐럿이 후반에 좀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레나드 나오니까 확실히 팀 디펜스가 안정이 되면서 후반에 야금야금 쫓아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좀 약간 캐럿을 괴롭혔는데 이거 DB가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두안 헤르난데스는 본인 또 에고가 있을 거라면 이 스타일을 쉽게 그렇죠.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니콜슨 이슈도 뭐 다른 팀이고 지난 시즌 일이긴 하지만 니콜슨도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바뀌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두경민과의 뭐 갈등 제가 뭐 여기까지 얘기를 꺼내는 건 좀 그렇지만 그 부분도 어떤 뭐랄까 니콜슨의 에고가 너무 센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에르난데스도 본인이 NBA 출신이고 G리그에서 탑 레벨이고 내가 한국에 와서 내 플레이 스타일 내 이 강점을 바꾼다. 이거 아마 이제 쉽게 본 거를 놓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DB 입장에서 고민거리일 겁니다. 예. 이 예. 선수가 내가 볼 때는 그 어떤 전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는데 그게 공격에 80 수비에 20이란 말이죠. 근데 또 개막전 때 보셨 분들은 다 보셨지만 강상재 선수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그 어떤 맞아요. 거냐면 강상재 선수가 이제 상대와 부딪혀가 좀 이제 쩔뚝쩔뚝 거리는데 수비를 하라고 이렇게 나가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 강상재가 손을 이렇게 뿌리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에 대해서도 뭔가 지시를 하고 뭔가 리더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수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헌신적으로 해야죠. 네. 행동으로. 예.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사실 이게 국내 선수들은 외국 선수가 수비에서 너무 자꾸 구멍이 되거나 좀 이제 이런 헌신적인 않은 모습 보면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국내 선수들이. 네. 예,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조금 솔직히 조금 걱정돼요. 이게 케미스트리의 어떤 이제 이슈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에르난데스. 이걸 그냥 놔둔다? 예.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예. 예. 충분히 수비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음. 이 플레이 스타일을 그대로 가요. 컵대 때도 그랬고 지금 개막전인데 그래요. 이건 좀 그렇고. 예.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자 드와네는 만약에 그렇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그 완충 장치가 사실 김정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정규는 여전히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뭔가 안 좋아요. 그리고 외곽에서 계속 겉돌아요. 맞아요. 예. 야, 지금 작년에도 그러고 지금 올해도 그러는데 음. 야 이렇다 보니까 DB가 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골밑이 사실 굉장히 강해야 되는 팀이고 DB 산성을 만들어야 되는 팀 아닙니까? 무슨 산성은 무슨 균열 다 가가지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약간 토성 같은 네. 느낌이죠. 흙으로서.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사실 되게 비슷했단 말이에요. 오브라이언트, 김종규, 강상점 되게 높이에서 상대를 거의 압도하고 페인트 존을 딱 거의 네. 뭐 산성처럼 지켜야 되는데 네. 막상 보면 되게 소프트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난 시즌 중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네. 뭐 오브라이언트의 책임도 크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DB가 그 어떤 뭐 유덕기 시작해서 늘 좀 추천하시는 뭐 오누아쿠 스타일보다는 또 공격적인 스타일을 데려왔는데 이게 또 약간의 좀 바로 좀 이슈가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자기가 활약을 좀 해줘야지. 김정규도 외곽에서 어떤 뭐 공격을 하고 수비에서 이제 새로운 수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김정규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쏘는 게 그렇게 반가워 보이진 않았어요. 물론 그게 뭐 메이드가 되고 그래서 팀에 보탬이 되는 건 사실인데 야 지금은 사실 두아네스가 저런 걸 하고 있으니까 김정규가 좀 더 내실 있는 이승현이나 오세근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골밑에서 뭔가 이제 비율을 갖다 높이고 거기에서 이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최고의 몽자 아닙니까? 그렇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겉도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DB가 기본적으로 두경민이 빠졌을 때 뭔가 타격이 굉장히 커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네.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안 갔어요. DB의 네. 경기를 보면 이 팀 준비한 팀 맞아? 네. 저 아무리 두경민이 빠진다고 그래도 두경민이 빠진다고 저런다고? 음. 야, 저는 좀 그랬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좀 특히 전반전 경기를 좀 많이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팬분들께. 네네. 아 이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가 1티에 났습니다. 어쨌든. 네, 1티어 났어요. 예, 네, 1티어 났고 왜냐면 그래도 좋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 팀은. 좋은 네. 팀. 저는 네. 좋은 팀이라고 봐요. 여전히. 네. 예. 근데 음. 지금 두안 헤르난데스 이 딜레마는 좀 음. 정말 충격적 요법 없으면 좀 길게 갈 수도 있겠다. 이걸 음.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김정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 팀 공헌도를 좀 더 높여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뭔가 합을 맞춘 상태에서 강상재를 활용을 하고 예를 두경민을 활용하고 이선 알바를 활용을 해야지 여기가 무너지는 상태에서 두경민의 이선 알바 아무리 뛰어봤자 작년 한국가스공사도 그러다가 뭐 거의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꼴 난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캐롯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개막 2연전에서 1승 1패 를 기록을 했습니다. DB를 잡았고 인상공사에서 접전을 벌이다가 이제 좀 나중에 힘이 빠지면서 네. 패했는데 일단 이 얘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희 감독님이 어제 안양 이제 방문을 했다가 굉장히 센 멘트. 네. 예, 저희가 뭐 초반에 얘기했으면 거지 같은 기분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작심한 네. 거죠. 네, 네. 마음 먹고 그냥 네.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유대 기자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나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기사도 쓰셨는데 네, 뭐 작년에 좀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렇죠. 작년에 이제 올해 여름에 사실 재계약 을 위해서 이제 KGC하고 같이 이렇게 김승희 감독과 협상을 했는데 결렬됐죠. 결렬된 게 사실 KGC 어떤 내규 때문인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프로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좀 바뀌었을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김승희 감독이 이제 캐럿 감독으로서 이제 왔었고 오니까 지원이 살짝 좀 달라져 있고 게다가 작년 재작년에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한번 지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예,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멘트가 경기 끝나고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이제 맞습니다. 김승희 감독님이 아무래도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지면서 이제 그 패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까지 합치면서 굉장히 센 발언으로 나왔습니다. 뭐 사실 뭐 김승희 감독님 원래부터 좀 이제 좀 굉장히 센 코멘트를 많이 하는 분이지만 네,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네, 그 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잘린 감독이다 여기서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경기 끝난 다음에 약간 그 히터가 더 네. 이렇게 세지면서 야 홍삼이라는 사람 진짜 거지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거지 같은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꼭 나쁘지 않다. 예. 네. 이슈가 되니까. 네. 예. 굉장한 이제 라이벌리가 될 것 같아요. 캐롯과 인삼. 그렇죠. 당근과 인삼. 그렇죠. 이런 스토리가 네.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인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이제 단장님이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근데 지금 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좀 생산적으로 좀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승희 감독 그래 거지 같았을 수도 있겠다. 그때 우리가 그랬지. 공감해주는. 예. 이제 안 그렇게 뭐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롯이 좀 승리를 이제 챙겼는데 네. 확실히 이 팀이 이제 김승현 이 색깔이 농구 색깔이 그 인삼실 그 색깔이 이식이 좀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비전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기습적인 트랩이나 이런 것들 그 선수들이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아직 빅맨지는 좀 불안해요 확실히. 이종현이나 뭐 이제 뭐 이상훈 사전에서 뭐 이제 박진철이 좀 많이 뛰고 그랬었는데 이쪽은 좀 불안하지만 외곽 쪽에서는 선수들이 이 약속된 수비를 이행하고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예, 그러니까 훈련이 많이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해야 될 아이템인데 잘 장착하고 있다라는 거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인상공사전에서 62대 73으로 패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네. 저는 이 객관적 전력의 한계라고 봐요 이게. 음. 차이다. 분명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캐롯이 아직까지 이정현과 전성현의 어떤 호흡이라든가 데이비드 사이먼이라든가 또는 이제 로슨 이런 주축들이 호흡을 맞춘 지 얼마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력을 끌고 올라갈 텐데 이 올라갔을 때 만약 KGC를 그럼 그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느냐? 김승희 감독 뭐 작전 타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져도 돼. 내가 이기게 해줄게. 네. 근데 약간 투머치야. 어떻게 이기게 해줘요? 같이 이기는 거지. 예. 그렇죠. 같이 나만 이기는 믿고 따라라. 나만 믿고 내가 알아서 할 따라하는데 테니까.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그렇게까지 이제 신뢰를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시너지가 날 수 있고 그걸 이제 음. 강조한 말인 건 이해는 돼요. 음. 예, 이해는 되는데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과연 김승희 감독이 이기게 해줄게 그랬는데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쉽지는 않다. 제가 볼 때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이중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캐롯을 보면서 주말 캐롯을 보면서 네. 이 팀 준비가 잘 됐다. 그래도 예, 새로운 나쁘지 감독의 않았다. 색깔에 맞게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예, 그거 하나. 또 하나는 후반전 경기로 봤을 때 이 팀은 확실히 한계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 강력한 그 정말 진한 색깔로 인해서 그 매운맛 때문에 이제 자꾸 찾게 돼요. 이렇게 찾게 돼요. 하지만은 먹다 보면 금방 힘들어. 속도 힘들어. 쓰리고 쓰러지게 돼요. 예, 그 캐롯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예, 이동 기자가 예. 먹는 거 가지고 속 쓰린 적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저는 속쓰림을 잘 몰라요. 예. 부적절한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말 강력한 색깔 뒤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실 그냥 인상공사 시절에는 이제 워낙 이제 뛰어난 선수들이 있고 어쨌든 화려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해소됐던 부작용이, 사실 캐롯은 좀 이제 아직 말씀하신 손발에 맞춘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뎁스 자체가 좀 얕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캐롯이 이제 이런 강한 색깔을 통해서 선수들이 좀 체력 소모가 계속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을 거기 때문에 되게 이 기습성이 전략적인 부분이 잘 통하는 경기는 이런 디비전처럼 게임을 잡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한계가 좀 확 보이는 경기는 인상공 선수처럼 후반에 힘이 쫙 빠지면서 지는 경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디비전 인상공 선수전이 이번 시즌 캐롯이 가장 많이 경험할 전형적인 승패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 팀이 진짜 예상하기 좀 힘든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전통적으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는 이제 감독님들이 준비를 갖다 어느 정도 좀 철저하게 하면서 객관적 전력을 그대로 끌고 오고 정규리그 때 싸우다가 힘이 떨어지면서 뭐 지거나 이기거나 이런 이제 순위싸움이 있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한 강팀인데 조직력이 맞지 않아 가지고 훅 떨어지는 팀들이 있었어요. 한 두세 개 팀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준비를 굉장히 잘했던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막 뭐 4, 5위권 전력인데 1등 해버리고 뭐 그런 경우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볼 때는 약간 좀 전주가 나타나는 게, 지금 일단 개막전만 봤을 때는 DB가 살짝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외국인 선수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고, SK가 생각보다 좀 약한데 이게 체중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지만 살짝 그런 이제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캐롯이 이제 그런 잡을 팀들을 잡고 뭐 예를 들면 뭐 LG나 삼성하고 이제 게임을 했을 때 좀 한번 해볼 만하니까 좀 총력전을 하고 나머지 팀이 힘들 빼면서 하고 또 총력전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좀 강팀이라고 생각되는 팀을 1, 2승을 갖다 거뒀을 때 캐롯이 이제 순위가 좀 결정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럼 캐롯 자체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면 준비할 거는 준비 좀 하고 가는구나. 1차전에 이종현을 뭐 어느 정도 잘 썼고, 근데 이종현이 근데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 그리고 박진철이 그러면 2차전에 좀 나왔는데 박진철이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쉽지는 않겠는데. 근데 이 팀이 이렇게 돌려서 쓰고 뭐 최현민이나 이런 선수들 같이 이렇게 쓰면 기본적인 어떤 그 평균은 하는 팀. 근데 여기에서 어떤 팀은 넘어가고 어떤 팀은 못 넘어가고 여기서 승부가 좀 갈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캐롯은 김승희 감독이 그런 조직력의 어떤 주능력을 올리고 여기에 그 나머지 롤플레이들을 이제 확 모으는 그런 힘든 애는 있지만, 이게 과연 그럼 6강을 갈 수 있는 전력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더 봐야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 좀 회의적, 한 6대4 정도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자, 개막전에서 LG 신승을 거뒀습니다. 네. 삼성의 더티 댄싱. 더티 댄싱. 나나니. 이제 저희 율동도 해야 됩니까? 예. 제가 할게요. 좋습니다. 삼성이 진짜 끈적끈적한 깨끗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을 뻔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 댄싱에 어울리는 옷을 또 오늘 입고 오셨거든요. 그만큼 그 얘기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말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또 이제 그때 받으셨던 그 이제 그 취재상인가요? 네, 갑자기 그게 뭐 하여튼 그거, 죄송합니다. 네, 그 이제 그때 많은 분들 축하해서 그 상을 이제 수여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네, 또 오늘, 깔끔하게 또 네. 입고 오셨습니다. 네. 그게 왜 자꾸 양복 코드를 지금 네. 강요하는 거야. 저도 아. 최준영처럼 네. 그냥 좀 편하게 입고 가면 좋은데 양복 코드를 이렇게 하니까 네, 좀 이렇게 금목걸이 무거운 거 예. 차시고 약간 편하게. 돈이 없어요. 아. 저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최준영은 네, 연봉이 많으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삼성이 더티 댄싱. 네, 네. 예. 이 팀이 진짜 진흙탕 게임으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잡는구나. 이거 예전에 삼성 같으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끈끈한 느낌이 많이 들긴 했어요. 예전에 삼성 같으면 뭐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농구할 거야. 이런 거였던 지금 농구할 거야. 이런 예. 제가 접촉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네. 삼성의 끈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희생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네. 어. 알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이러시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모든 걸 삼성을 위해서. 그렇죠. 네. 삼성이 이제 끈끈함이 있다. 이게 음. 어떻게 변했냐? 이거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네. 단적인 부분이니까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해줘요? 할 수 있죠. 저라고 좋겠어요? 네. 솔직히 굉장히 싫으실 것 같아요. 역시 대단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덧붙이면 예전 같으면 좀 진짜 말 그대로 내성적인 거. 우리 게임하자. 약간 이렇게 해서 이랬다.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네. 근데 이제는 거의 이제 이죠. I랑 E 중에 E. 네네네. 엄청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그렇죠. 괴롭히면서 매달리는. 그러니까 그런 끈끈함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팀이 이제 의사 감독님이 이제 이 LG전 끝나고 수비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 약간 뭐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굉장히 끈적하고 아이템 로테이션 수비나 선수들의 저는 의지가 진짜 느껴졌어요. 네. 이거 다른 삼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제 이 마지막 이제 LG 추격을 허용하고 이제 좀 하는 과정에서 아이팀도 분명히 이제 뭐 전력적인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어떤 진흙탕 싸움으로 게임을 끌고 갔을 때 이거 한 끗 차이로 잡느냐 못 잡느냐 이거 관건인데 이정현 아직 뭐 말씀하셨던 대로 컨디션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정현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거 잡는 게임들 나오면서 젖잘싸도 하고 그냥 이잘싸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수비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수비가 바탕이 안 되면 정말 모래성 같아요. 이 전력이. 그래서 특히 삼성이 그랬잖아요, 사실. 최근 그쵸. 2, 3년간 이렇게 보실 때 그 승부처에서 그냥 확 무너지면서 대패를 당하고 그게 그 다음 경기에 이어지고 그 다음 경기에 이어지면서 2연패하고 3연패하고 그러다가 1승 한번 딱 하다가 또 져요. 그러다가 또 2, 3점 차로 이제 패한 다음에 또 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순위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삼성의 기본적인 문제는 그거였다. 딴 팀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게. 그렇죠. 였는데 지금 일단 은상 감독이 오면서 이제 그 부분부터 메우자라고 해서 끈적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걸 끈적하게 만들기 위한 핵심은 첫 번째는 좀 활동력이고 두 번째는 의지인데 이 부분이 일단 보였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긍정적이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한순간에 변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개막전 상대 이제 LG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LG도 뭐 사실 강팀은 아니니까. 그래서 65대 62로 이겼는데 이제 공격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공격이 안 된 거는 그 이정현, 김실의 어떤 컨디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특히 이제 뭐 이정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상 여파로 아직 이제 컨디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이석 감독님도 좀 이제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많이 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현이 좀 더 올라오면은 이 팀은 좀 2대 게임의 유기성도 강하게 되고 오펜스에서 어떤 옵션들을 계속 좀 찾아가는 어떤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 저 같은 경우 좀 또 이원석이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선수 아직 1순위 신인이라는 점을 봤을 때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좀 어떤 헌신적인 플레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이제 어떤 수비 로테이션 돌거나 스크린을 좀 서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선수가 조금씩 프로에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삼성이 지금 뭐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더티 댄싱 어떤 그런 끈끈한 색깔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원석의 역할이 조금 더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삼성이 지금 지난 경기에서 이제 이정현과 이제 테리가 승부처에서 2대2 공격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테리가 이제 오펜스 파울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삼성의 공격력은 변할 것이다. 일단은 지금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65점 넣었는데 60이면 막았지만 사실 LG니까 이 정도 막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LG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 KCC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현대모비스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KCC를 만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삼성이 이렇게 틀어막을 수 있을 것인가 싶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력도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김실이와 이정현의 몫이다. 왜냐면 고행연봉이니까 그러라고 그렇죠. 데리고 온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몸이 안 좋아요. 음. 몸이 안 좋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테리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삼성은 기본적인 어떤 토대 같은 건 좀 깔려 있다. 지금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비에서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은희석 감독 바로 레이저를 쏘죠. 이게 그렇죠. 어떤 신인 감독이고 혈기 넘치는 감독들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선수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이게 점점 굳어지면 팀 컬러로 변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있고 공격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고 이원석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컵 대회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 선수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제 하윤기가 상대적으로 확 올라갔죠. 그렇죠. 올라갔는데 개막전에는 좀 달라요. 네. 살짝. 예. 이원석이 훨씬 더 실속 있는 그런 모습들 같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실속이라는 표현이 그냥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그러니까 이원석은 굳이 공을 잡지 않아도 좀 이제 좀 뭐랄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스크린이나 어떤 이제 숏코너에서 외곽 45도 코너로 가는 어떤 로테이션 수비의 어떤 적극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뛰쳐나가서 그냥 팔 드는 것만도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가 가진 피지컬의 장점을 좀 최대한 활용하는 플레이를 하고 사실 하영기는 뭐 이 선수도 신장 좋고 파워 좋고 점프력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최고 수준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플레이에서 팀에 기여하는 쪽으로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하윤기는 아직은. 그러니까 하윤기는 오히려 뭔가 약간 스킬셋으로 뭔가를 좀 뭔가 하려고 하는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이고 이원석은 되게 좀 저희가 뭐 말해가지고 더티 에이스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타입으로 조금 오히려 좀 가는 듯한 일단 개막전만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돋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이원석이 뭐 20점 넣고 뭐 3점을 막 3, 4개씩 넣고 리바운드를 막 15개씩 걷어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공헌도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떤 득점력이 조금 더 배가가 되거나 약간씩 더 잘 받아먹는 장면이 나온다면은 이 선수는 굉장히 좀 저희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이 두 선수였던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스템. KT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수비에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니까 하윤기가 거기에서 정확한 롤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공격인지 수비인지 이런 롤이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근데 삼성 지금 이원석도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데 이은석 감독 박아버렸죠. 너 일단 수비하고 스크린 걸고 그리고 공격은 그 다음이야. 예.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사실 이 선수가 저 키에 페이스업을 해? 페이스업 공격을 해? 그리고 외곽에서 공격이 되네?까지만 했는데 되네?까지만 됐는데 실전에서 그럼 됐어? 라고 봤을 때 그래서 에이스가 돼? 라고 봤을 때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 이제 키우는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서 애매해진단 말이죠. 애매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삼성 지금 상태에서는 실스크린을 걸고 스크린을 많이 걸면서 디어도를 높인 상태에서 자기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개발이 둘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2, 3년 안에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승현 오세근 타입으로 가느냐 김중규 타입으로 가느냐인데 이승현 오세근 타입으로 가야죠. 이 선수 이 두 선수가 급이 살짝 높기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김종규 스타일로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원석이 지금 이렇게 개막전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저희 또 바로 LG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LG 이때 사실 저희가 기대를 많이 가졌거든요. 이동혁 기자는 이제 지난주에 엘동에 갈 걸.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개막전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62대 65로 패했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저는 이게 LG가 강팀은 아닙니다. 네.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경기처럼 이렇게 핵심 선수들이 야투가 동반부진하는 경기가 이렇게 앞으로도 자주 나올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은희석 감독님도 LG가 슛이 좀 많이 안 들어갔다. 이런 부분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슛이 좀 비정상적으로 좀 안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아직은 좀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 이 이제 LG 어떤 추격을 이끈 선수 이승우입니다. 네. 예, 이 선수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조금씩 다 해요. 다 하는데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준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손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아, 사이즈와 스피드 그리고 여기에 센스까지 동반이 돼서 음. 하는 손질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직접 뺏어서 직접 올라가는 이 어떤 트레이션 게임이 이게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음. 이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수 양면에서 저는 그냥 어떤 느낌 받았냐면 이거 조금 추상지만 되게 여유가 생긴 느낌이. 맞아요. 예. 예. 저 선수 변했네.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그런 손질은 사실은 항상 리스크가 동반돼요. 그런 손질이 역으로 당하면 바로 돌파를 허용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단점인 선수도 있는데 이승우는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 있게 그런 걸 하고 항상 좋은 결과를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타고난 감각이 맞아요. 있는 거죠. 이때 네. 손질을 하면 이거 뺏을 수 있다. 이런 어떤 피지컬적인 우위도 잘 살리는 편이고 공격에서도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리버텍이야 잘하죠.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는 뭔가 꾸역꾸역 아직 어리지만 뭔가 이 피지컬을 살려서 하는 느낌을 이번 시즌은 되게 여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을 항상 보고 어떤 리머텍을 하고 트레이저 상황에서도 어떤 그런 여유. 이 선수가 진짜 무섭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LG 팬분들이 차기 어떤 팀의 어떤 에이스는 이승우다라고 이제 좀 많이 외치시는데 이거 진짜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공 우리가 전개 능력이라고 하죠. 직접 이제 들어가서 음. 메이드를 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뿌려줄 수도 있고 이제 음. 이런 순간적인 판단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좋은 것 같고 음. 그 볼 핸들러 역할을 맡겼을 때 좀 어떨까라고 봤을 때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좀 재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왜 이우석 그 이우석이 그 장신자들 중 뭐 송교창이나 뭐 양홍석이나 정혁은 이우석 중에 사실 볼 핸들러로서는 가장 이우석이 저는 지금 뛰어나죠.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선수가 이우석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한가? 라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나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선수 네. 같은 경우. 그래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비시즌 때 뭔 일이 있었길래 이 선수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에 패했는데 이제 뭐 이제도 이간이 어떤 동반 야투 부진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LG가 이번 컵 때부터 윤원상을 좀 기용을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윤원상 같은 경우도 야투가 정말 많이 안 들어갔고 LG가 사실 저희가 말씀하셨지만 마레이와 이제 서민수 그리고 김준일과 커닝햄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삼성이 그 이제 테리의 어떤 이제 밀어내는 수비나 이런 부분 약점이 있다 보니까 좀 마레이와 김준일 같이 쓰면서 좀 포스트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LG가 좀 뭐 개막전을 로테이션을 써보긴 했는데 이게 또 실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공격이 너무 안 풀리긴 했습니다. 개막전 봤을 때. 일단 개막전은 좀 보정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어들의 슛이 이렇게 안 터지나? 이게 사실 그 연습 경기 할 때 조상현 감독이 좀 걱정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 어떤 거냐면 이제 이재도나 이관희 또는 이제 서민수 이제 전문 슈터가 없는 그런 상태. 뭐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평균이 잘 안 잡힌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날은 이제 터지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좀 잠잠해지고 이게 계속 가고 동반으로 계속 가고 이런 그 연습 경기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개막전 때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뭐 야투는 안 터졌지만 3점 평균은 있는 거니까 더 나아지겠지.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LG는 연습 경기 때부터 약간 이제 그런 성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투가 진짜 너무 안 터졌는데 이거 터질 수 있어요. 이 터질 팀은.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 과정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LG는 아직 개막전은 그런 보정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첫 주차에 첫 주말에 어떤 리뷰를 했는데 시즌 개막하니까 확실히 또 욕 먹고 나니까 네. 이제 시즌 시작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출발이 빡세네요. 그죠? 출발이 너무 빡세. 네. 빡세네요. 부담이 너무 많이 네. 되고 준비 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네.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예상대로 흘러간 경기가 좀 많았다면은 저희가 좀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안 그러니까 네.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 다 찝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네. 반발성인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까? 네. 그래서 또 태도를 저희가 네. 또 태도를 변화시키면 또 그러다 또 바뀌면 네. 그래서 좀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오늘 방송도 뭔가 이제 약간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다 깝깝해요. 예. 말하면서도 그리고 말하면서도 이게 정말 계속 될까?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맞을까? 약간 불안한 부분. 왜냐면 저희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게 다 틀렸거든요. 첫 주말에 다 틀렸기 때문에.
아유. 네. 아 우울합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사과를 또 하게 될지 2차 사과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과는 아직 우리가 안 했잖아. 사과는 아직 안 네, 했잖아. 네, 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티어 저희가 다 틀렸어요. 네, 다 일단 틀렸습니다.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네. 했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요. 지켜볼 예, 필요가 너무 있습니다. 급해요. 아직 모릅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 2주 뒤에 저희가 만약에 네. 잘못했다 그러면 네. 사과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